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에서 레이더 기술이 뭐 또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예, 이승기 변호사.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발 재산비례 벌금제 공정의 딜레마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는데, 재산비례냐 소득비례냐 논쟁이 있지만은 일단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범죄라도 부자가 저질렀다면은 그만큼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네. 일단 재산비례 벌금제는 이 법률적으로는 일수 벌금제라고 불립니다. 일수 예. 벌금제. 예, 범죄의 책임을 전체 벌금 액수가 아니라 일수로 정하고 그 하루에 해당하는 그 벌금액은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3일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원은 해당 범죄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하루 벌금을 이제는 1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벌금액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걸 단위로 해서 벌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매기자는 게 이번에 나온 재산비례 벌금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가 황제노역이라고 해서 수십억, 수백억대 이제 벌금을 받은 범죄자가 하루 일당 한 수억 원씩 이제 까면서 노역을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는데요. 예.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거죠. 그 황제 노역하니까 그 생각나는데 2014년이었나요? 그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난 2014년에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254억 원을 내지 못하자 이 법원이 노역장 유치 결정을 내렸는데 하루 일당이 5억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50일 정도 노역장에 가 있으면 이 벌금이, 그러니까 250억 상당의 벌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노역장 유치를 하루 이상 그리고 최대 3년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장이 3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억대 벌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하하. 대표적으로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 38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미납을 했는데요. 이걸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서 2년 8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해서 없앴습니다. 예.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일반 서민들은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가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10만 원씩 일당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하면 10일간 노역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게 이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쪽에 이제는 핵심 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산 비례인지 소득 비례인지 그 부분을 두고 또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와 또 경제 전문가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간의 설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사가 이 부분을 이제는 공론화에 붙이면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이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는데 이 벌금형은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 이 같은 죄를 지어서 이제 벌금형에 처해도 이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독일도 1975년경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는 KDI 출신의 이제 경제학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 지사가 예로 든 이 핀란드와 독일은 이 재산이 아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왜 굳이 재산과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주장을 하냐? 그 의도가 뭐냐? 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언도 이 경제 형편에 따라 좀 벌금을 내자라는 거 그 취지에는 동의를 동의를 하지만 하지만 기준을 소득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기준을 재산으로 두게 되면 이 별다른 소득 없이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얘 고액 재산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고액의 벌금이 매겨지고 그러면 아파트를 팔아서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재산이 아니라 곧바로 쓸 수 있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이제 재산을 일부 고려하는 걸로 이제는 뭐 벌금액을 좀 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도 나오는 게 바로 그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이 지사의 또 해명을 보면은 처음 언급할 때 뭐 현행법상 세금이나 연금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는데 벌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내가 소득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유니스 의원 좀 국어 독해력을 좀 갖춰라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내가 말한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예. 결국 이재명 지사나 윤희숙 의원 모두 뭐 소득이냐 재산이냐 둘 다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경제 형편을 고려해 벌금액을 내자라는 이제 큰 틀에는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게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공약을 했지만 후순위로 밀리기도 했고요. 조국 전 장관도 이걸 공론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생각보다 논점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 이 법원이 필수적으로 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이제는 심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예, 또 있군요.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벌금 액수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또 항소를 하면은 또 재판이 또 늘어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정의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벌금을 더 내고 덜 내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가 기준이지 예. 이 재산가액이 그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실질적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정가 수십 범에 이 정가자가 빵을 훔쳤을 때 내리는 벌금액이 이 성실히 살아가며 재산을 모은 자산가 아주 그 정가 한 번도 안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똑같이 빵을 훔쳤을 때보다 적다고 하면은 이 자산가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내 삶이 이제 부정된다는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냐라는 문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자꾸 수백억대 벌금을 받고 황제 노역을 하는 나쁜 기업인 내지 자산가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이제 이 제도를 자꾸 논의를 하는데 예.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재산비례 벌금제가 이 집만 하면 한 번씩 거론은 되지만 지금껏 제도로는 도입이 되지 못한 겁니다. 참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이걸 다시 꺼내든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에 의한 이제 두 번째 화두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잡아내서 이를 쟁점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대의 아이콘이 바로 공정과 정의입니다. 예. 근데 공정이라는 이슈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선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정의라는 이슈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가지고 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 빈부격차와 관련돼서 이제는 기본소득에 이어 이제 재산비례 벌금제까지 연이어 이슈를 만들면서 이제 다른 대권 주자들과 좀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이 지사 스스로도 이번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이거 공정벌금이라고 좀 호칭을 좀 하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정과 정의, 예,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추미애 외눈 발언 논란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기성 그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외눈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장애인 비하가 아니냐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어요. 예, 그 추 장관이 이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 없이 이 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점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기성 언론들이 올바른 보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잘 못한다, 편협하다, 한쪽 편만 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양쪽 눈에 비해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외눈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예. 이번 발언을 두고 이제 진보 야당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부터 심지어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까지 이거 장애인 비하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장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고요.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오선 의원 고지에 오른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예. 두 의원 모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른 의원들보다는 높다 보니까 이번 외눈 발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 전 장관은
국어 사전을 보면은 외눈이라는 단어가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비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일단 장애인 단체가 이번 외눈 발언을 장애인 비하로 인정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말을 들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대방은 국민입니다. 추 전 장관이 뭐 야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굳이 내가 한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건 또 이상민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좀 옹고집이 아닌가, 좀 고집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추 전 장관 말대로 하면은 난장이, 절름발이, 병신, 정신병자, 또라이 이런 말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어 사전을 보면 이런 말들도 꼭 장애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예, 뜻도 예.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국어 사전에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실제로 한쪽 눈, 그러니까 외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인 사고를 할까요?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오로지 공정하고 균형적인 세상을 볼까? 어쩌면 국어 사전에서 외눈에 대해 한쪽으로 편향됐다라는 뜻을 두고 있는 거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습관처럼 언어로 사용됐는데 이게 그냥 사전에 반영된 거지 그게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외눈이라는 단어를 편하게 써도 되는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어 사전이 마치 뭐 성경이나 불경, 코란처럼 뭐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따라야 될 게 아닌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외눈 논란은 추 전 장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뭐 표현이 내가 좀 부주의했다. 앞으로 언행에 주의하겠다. 이렇게 사과했으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굳이 이거를 국어 사전이다 뭐다에다 확대시키고 뭐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이 사선의 집권 여당 대표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공인으로서는 조금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승기 변호사 말씀도 맞고 또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쵸. 이걸 이런 식으로들 해석해가지고 참 곤란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의도 아닌데 일단 예. 표현을 부적절했다. 네. 주의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되는 건데 좀 예. 아쉽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